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오늘 이더리움 단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복귀하고 지금 흐름이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유리한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308 돌파 여부가 단기 상승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저항이라고 했고, 2298 지지가 유지되면 눌림 이후 재상승 흐름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오후장 후반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고, 이더리움은 2308 구간을 돌파한 뒤 2323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2298 지지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흘러갔습니다. 이걸 복귀하는 이유는 단순히 맞췄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기준선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오늘도 동일한 논리 위에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죠. 어떤 구간에서 시장이 반응했는지 알면 다음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을 반복해서 보는 이유이고, 분석이 쌓일수록 대응이 빨라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전략도 그 연장선에서 짚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더리움 15분봉 흐름이 어떤 상태인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구조예요. 15분봉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는 계단식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EMA는 정배열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가는 형태로 가격이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MACD도 골든 크로스 이후 확산 구간에 진입해 있어요.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지금 흐름에 신뢰도가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구조는 급등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천천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리는 형태에 가깝죠. 눌릴 때마다 단기 매수세가 바로 들어오면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고, 그 흐름이 반복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단기 급등보다 지속성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수도 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물 소화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이더리움과 독립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흐름이고, 이더리움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는 매수 주체가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단기 상승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RSI가 과열권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상단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눌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양봉을 추격하는 것보다 눌림 이후 거래량 반응을 확인하는 매매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은 2325에서 2340 구간이에요. 이 자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전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이에요. 매물대가 겹친다는 건 이전에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손익분기 또는 수익 구간에 도달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거래량 동반 없이 이 구간을 접근하면 윗꼬리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잠깐 찍고 내려오는 흔들기 흐름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때는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추가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2350 이상까지 탄력 확장이 열리는 시나리오예요. 이 흐름이 나오면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나는 구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 없이 저항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눌리게 되죠. 어느 쪽이 나오느냐는 거래량이 먼저 알려줍니다. 저항 근처에서 거래량 없이 버티기 매매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지지 구간도 정확히 짚겠습니다. 1차 지지는 2307 구간이에요. 단기 눌림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지지 반응이 나와야 하는 구간이죠. 여기서 지지가 확인되면 재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 없이 무너지면 바로 다음 지지로 시선을 옮겨야 돼요. 2차 지지는 2299 구간이에요. 오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죠. 단기 EMA 지지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이 자리 이탈 여부가 오늘 단기 흐름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2299가 유지되면 시장은 눌림 이후 재상승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탈되면 단기 상승 구조가 약해지면서 2290에서 2276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선 하나가 오늘 롱과 숏의 분기점이에요. 지금 시장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전제 위에서 단타 진입 타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점은 2307 눌림 반응 확인 매수예요. 현재 흐름이 숨을 고르면서 2307 근처까지 눌리는 경우, 이 자리에서 양봉 캔들과 거래량 반응이 동시에 확인되면 단기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 2320, 여건이 좋으면 2325까지 봅니다. 손절 기준은 2302 아래 종가 이탈이에요. 리스크 대비 수익 비율이 충분히 확보되는 자리죠. 두 번째 타점은 2325 돌파 후 눌림 재진입이에요. 2325를 거래량 동반 돌파하고 나서 그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바뀌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돌파 후 2325 근처로 다시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재진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목표가는 2340에서 2350, 손절은 2318 이탈 기준이에요. 두 타점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가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기다리는 방식이죠. 좋은 진입은 항상 기다림 끝에 나옵니다. 스윙 관점으로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스윙 기준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리는 2299 지지 구간이에요. 2299 근처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아래 꼬리가 달린 반전 캔들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면 이 자리를 스윙 롱 진입 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목표가는 2325에서 2340 구간이고, 손절은 2290, 이탈 종가 기준으로 잡으면 리스크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윙은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는 만큼 진입 근거가 명확할 때 들어가는 게 특히 더 중요해요. 지표가 신호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진입 사이즈는 평소보다 줄이거나 분할로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을 권장해요. 리스크를 나눠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입니다. 숏 시나리오도 짚을게요. 첫 번째는 2325에서 2340 저항 구간에서 상승이 막히고 거래량에 동반한 음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 흐름 때문에 빠른 단타 숏 대응이 가능하죠. 목표가는 2307, 손절은 2342 돌파 시 정리해요. 두 번째는 2299가 이탈되고 그 아래에서 반등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예요. 단기 상승 구조 자체가 깨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2290에서 2276 구간까지를 목표로 하는 숏이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큰 흐름은 여전히 롱우세 구간입니다. 숏은 단기 조정 구간을 노리는 전술적 대응이고, 추세를 역행해서 무겁게 쌓는 건 지금 자리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짧게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별 대응 전략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구간은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EMA 정배열이 유지되는지,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나오면 그 다음 타점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침 구간에서 무리하게 먼저 들어가기보다 흐름 확인 후에 대응이 맞아요. 낮 시간대는 거래량 감소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거래량이 빠지면 횡보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맞아요. 횡보 자체는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녁 이후에 미국장이 들어오는 시점이 오늘의 핵심 분기점이에요. 이 시간대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2325 돌파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가 확인되면 그 흐름에 따라가고, 실패하는 신호가 보이면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더리움은 현재 단기 정배열 흐름 속에서 상단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흐름은 급등이 아닌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리는 구조죠. 눌릴 때마다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이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이에요. 핵심 저항은 2325에서 2340, 핵심 지지는 2307, 그리고 2299. 지금 시장은 방향보다 타이밍입니다. 추격보다 눌림 확인, 돌파보다 안착 확인이 우선이에요.
미국 장전 후 2325 돌파 여부가 오늘 변동성 핵심 기준이 될 거예요. 좋은 자리는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